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대부고 1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번에 홍대부고 영어 중간고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홍대부고 내신 분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내신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석 순서로는요,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홍대부고 시험 범위,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 어디에서 이제 서술형이 많이 나왔으며, 어법 문제가 얼만큼 나왔는지 살펴보고, 핵심 문항이었던 두 문항 정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출제 경향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객관식 중에서 내용 문제들이 나왔는데 내용도 이제 추론하는 유형이라든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중에서도 영작 문제가 출제돼서 다음 중 영작이 된 문장 중에 뭐 틀린 문장이 뭐냐, 어법상 틀린 게 뭐냐 이런 게 나와서 이런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다 선택지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지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식 선지가 거의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고득점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아이들이 많이 좀 부담을 느꼈었고 시간도 다 영어 선택지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아마도 선택지 읽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그런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의 문항은 두 문항이었지만 이제 두 문항 모두 또 긴 영작 문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보통 인근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보통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홍대부고는 서술형 문제가 적게 두 문항이었지만 또 난이도가 또 높은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요. 시간도 아이들이 부족하고 또 영작까지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따가 서술형 문제 예시도 핵심 문항으로 한 문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점수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좀 실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못 본 거여가지고 중간고사 때 좀 점수가 낮더라도 일단 기말고사를 대비를 잘 해서 이제 등급을 나오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험범위는 일단 무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인근 학교에서도 보통 교과서 2과에 이번에 본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뭐 인근 학교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듣기 교재라든지 단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독해 지문들이 추가가 되는데 무난한 편의 시험범위이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항 수도 일단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뭐 35문항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문항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항들이 많았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특징도 점수대가 그렇게 많이 지금 높진 않아요. 그래서 10점 정도면은 일단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닌데 근데 아마도 고득점을 하려면 요 서술형 문제가 이제 좀 변별력을 주는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맞추는 게 1등급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특징적으로는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타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일단 다수지만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던 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은 내용 문제는 좀 쉽게 내고 그 다음에 변별력을 주는 문제를 한두 문항 정도 내는데 이제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고사 때 내용 문제도 어렵게 내고 어법 문항도 많이 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점수 비율 때도 보시면 이제 어법 문제가 굉장히 26.9점이면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특징적인 점이 다른 유형에서는 하나도 서술형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서 서술형 문제를 이제 많이 내는데 어법에서 서술형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영작만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법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서 고쳐서 거기 이제 답지에다 써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법 지식이 없다면 맞추기가 좀 어려운 유형인데 그 이제 어법 문제가 이제 안 나왔던 점이 일단 특징적이고요. 근데 뭐 일단 기말고사 때는 어법 유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는 뒤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왔던 핵심 문항 두 문항을 볼 건데요. 일단 하나 객관식 유형이랑 그리고 하나 서술형 유형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객관식 11번 문제였던 이 문항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A와 어법상 같은 대시 쓰인 문장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돼서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 선지가 다 영어기 때문에 일단 다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 문법을 물어보는 중학교 유형의 일단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런 기본 어법을 얘가 잘 숙지하고 있냐 이렇게 어법상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 외에도 선택지를 다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시 어떤 대수로 쓰였냐 문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기본 어법이 잘 쌓여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이런 문제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단 지금 기본 문법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 내신 때는 꼼꼼하게 문법 설명까지 하면서 진도를 나가기에는 좀 빡빡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정규 때 문법을 좀 꼼꼼하게 잘 다져놔야 이제 내신 때는 그 본문 암기라든지 변형 문제 푸는데 좀 집중을 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법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중학교 기본 문법부터 다시 조금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문항, 영작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문항을 이제 보면요. 이제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할 때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어법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될 점이 필요한 경우 어형을 변화시킬 것 요거를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냥 주어진 단어를 내가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법에 맞게 또 변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기본 문법이 있어야 이제 형태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따가 대비 전략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영작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문장을 그냥 서술형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있는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돈니 버들수 구문을 활용해서 얘가 병렬 구조를 잘 맞출 수 있냐 요런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런 문장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모든 범위의 지문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점점 이제 시험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올 만한 문장들을 선별적으로 암기를 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래서 기말고사 학습 전략과 저의 내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학습 전략으로는요, 일단 첫 번째, 영문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이 홍대부고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많은 독해 훈련을 통해 탄탄한 독해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친구들 다 특징을 봐보면 그냥 영어 지문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좀 내신 때보다는 그래도 영어에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독해하는 연습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교재집을 사용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아이들이 천천히 해석할 수 있게 구문 분석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때는 한 4지문 정도 이렇게 많지 않게 꼼꼼하게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는 아이들이 10지문 이상 풀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지문 이상 집에서 저희가 다 시간 체크를 해서 그 옆에다가 몇 분 걸렸는지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이 있으면 제가 다 밑줄을 그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제가 다시 공책에다 정리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독해를 천천히 집에서 해갖고 와서 이제 저한테 검사 받고 모르는 문장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구문학습과 서술형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서술형 영작 문제가 2문항이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도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구문 복습 훈련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냐면 저희가 풀었던 문장들 중에서 제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들을 찝어줘요. 그래서 이 구문은 학교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구문이다. 그러니까 공책에다가 다시 구문을 너가 분석해서 숙제로 복습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공책에다가 매번 구문 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평소에 많이 써보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아까 핵심 문항 첫 번째에서 봤던 그런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어법 기본기를 다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 배운 어법을 매주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문법 수업이 아니고 이제 문법 수업을 들었으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개념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념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그 빈칸에다가 그 개념을 채워넣는 그런 테스트를 보고 결과가 매번 이제 어머님과 학생께 전송이 됩니다.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교과서 2과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과서 수업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 수업을 하고 본문 암기를 할 수 있는 워크북 과제가 이제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제한 걸 검사를 받고 테스트를 보겠죠.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진도를 나가면서 다음 과에 대한 워크북이 또 나가면서 이렇게 누적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교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홍대부고의 시험 범위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진도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 나가면서 앞에 과에 대한 까먹지 않도록 변형 문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2과 테스트를 보면서 이 모의고사 지문에 해당하는 워크북도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쯤 가게 되면은 이제 모의 시험으로 시험과 비슷한 유형도로 제가 시험지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시험 연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본문을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만 선별적으로 제가 골라서 테스트를 보고 암기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의 내신 프로그램에서는요, 일단 자료를 제가 다 직접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손필기 자료 같은 게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특히 남고 학생들 보면은 이제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이제 글씨가 좀 안 이뻐가지고 자기가 필기한 걸 좀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다 꼼꼼하게 색깔별로 다 필기를 해줘요. 그래서 서술형에 나오는 문장들하고 그 다음에 어법상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그래서 색깔 다 다르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손필기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터디 플래너 관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정규 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계획을 세우는 게 익숙치 않아서 스터디 플래너를 아예 안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계획을 못 짜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주 제가 검사를 해서 뒤에 교정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및 관리 체계는요, 일단 저의 컨텐츠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는데 일단 단순히 그냥 정리본이 아니라 뭐 정리본, 그 다음 플러스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 자료집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본문암기 같은 경우는 같은 시험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지가 아니라 점차 높아지는 난이도, 즉 빈칸이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빈칸도 하고 고르기 문제도 하고 영작 문제도 한다든지 점차 높아지는 난이도의 시험지로 확실한 암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랑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문자로 발송이 되고 학습 플래너 관리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장을 암기하지 않고요. 선별적으로 아이들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만 암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법 포인트 이해, 적용, 암기의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암기도 좀 쉽기 때문에 어법 포인트들을 다 찝어주고 여기에서 설명, 그 다음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업 때는 엄청 꼼꼼하게 나가요. 수업이 이제 뭐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일단 수업을 꼼꼼하게 나가고 많은 변형 문제들이 제공이 돼서 여러 가지 킬러 유형을 접할 수 있도록 이게 다양한 유형 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로 100% 내용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시험 대비 때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한글 해석을 봐도 요즘에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대로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내용이 기억이 나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시험 때도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글 해석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리고 직접 스스로 그렇게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해시키는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학생 플래너 관리인데요. 이게 일단 처음에 보통 남자아이들이 쓰는 플래너거든요. 이게 직접 학생이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냥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1:1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카톡이든 아니면은 저희 매주 토요일에 클리닉 시간이든 그걸 플래너를 검사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너희가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쓰고 그냥 숙제만 하지 말고 개인 공부를 좀 추가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까지 교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설명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여기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